간신들과 떠나는 한국사 기행.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의 인연입니다. 저를 부르실 때는 발음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첫 번째 고려 이전의 간신들과 함께 라고 해서 간신들과 떠나는 한국사 기행은 총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가 고려 이전의 간신들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조선시대 이후의 간신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도림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충신 백제의 간신이 되다. 역사를, 그리고 또 역사 속의 인물을 평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도림 역시 마찬가지이죠. 도림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25권, 백제 봉기, 계로왕 21년에 짤막하게 실려 있을 뿐인데요. 그 속에서 도림은 간신으로 규정짓기 조금 어려운 면모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그를 간신이라고 규정지은 것은 그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 전에 방영한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바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동은 역의 송혜교 씨가 바둑을 배워가지고 자신이 복수하려는 대상 연진이라는 그 친구의 남편에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바둑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늘어났어요. 오늘은 이 바둑하고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역사서에 가장 처음으로 바둑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도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라는 사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백제의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백제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시절부터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고요. 그 아들 장수왕 때는 수도인 한성과 한강 유역을 빼앗기면서 웅진, 지금의 공주죠.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고 거기서 완전히 웅진에서 웅크리게 됩니다. 그 내막에 바로 도림과 바둑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바둑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 21대 왕은 고구려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당시 중국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북위에게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 시절의 고구려는 어땠냐면 중국의 강국이었던 북위에게도 쉽게 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북위는 이러한 백제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자, 그때 당시에 이 고구려 또 백제 신라의 각각의 수도를 표시한 내용이에요. 삼국의 위치와도 천재학습백과 초등사회 5학년 2학기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게 고구려고요. 이 고구려에게 밀린 백제는 처음에는 한성, 이 서울이었지만 저 아래에 웅진, 공주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왕이 된 장수왕은 이런 계로왕의 숨통을 끊어버리고자 은밀하게 첩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계로왕이 바둑과 장기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도림이라는 인물을 선출해서 계로왕에게 보내요. 도림은 고구려에서도 국수, 그러니까 나라의 손, 그러니까 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바둑을 잘 두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고구려의 죄를 짓고 쫓기는 중이라며 백제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로왕은 도림을 반겨 맞았고 함께 바둑을 두면서 친분을 쌓아가게 됐죠.
이때 계로왕은 돌인과 바둑을 두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난 것이 아쉽다 라고 한탄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친분을 얻게 되고 계로왕이 이제 나를 완전히 신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도림은 그때부터 자신의 본래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본래 임무가 뭐예요? 간첩질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 언덕, 강, 바다이니 이는 하늘이 만든 요새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형국이 아닙니다. 사방의 이웃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부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왕께서는 마땅히 고상한 기세와 부강한 치적으로 남들의 이목을 두렵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부터가 본론이에요. 성곽은 수리되지 않았고 궁실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왕의 해골은 들판에 감회장되어 있으며 백성의 가옥은 자주 강물에 허물어지니 이는 대왕이 취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삼국사기 25권 백제분기 3편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 위에서 말한 선왕이란 사람은 20대, 백제의 20대 왕인 비유왕인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고구려의 공격이 이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매장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들판에 감매장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릉 같은 걸 꾸며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인 계로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림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사람이 계로왕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 채널 A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계로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국고를 털어서 성벽을 새로 쌓고 아버지 비유왕의 무덤도 새로 만들었으며 한강변에 둑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실수였죠. 이로 인해서 나라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백성들의 생활도 궁핍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기록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을 모조리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을 쌓고 그 안에 궁실, 누각, 사대를 지으니 웅장하고 화려했다. 이 때문에 국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공궁해져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 삼국사기 25권 백제분기 3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게 삼국사기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백제가 흔들리자 도림은 그 길로 고구려로 돌아가서 장수왕에게 이런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가 한 대 치면 툭 하고 치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장수왕은 백제에서 죄를 짓고 망명했던 걸루와 만년이라는 인물들에게 군사를 주고 대대적으로 백제를 침공하도록 시킨 거예요. 이게 475년입니다. 뒤늦게 자신이 도림에게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로왕은 아들 문주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고 해요. 내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고 썼다. 이렇게 되었다. 백성은 세잔하고 군대는 약하니 비록 위급한 일을 당해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당연히 사직을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 네가 여기에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으니 난리를 피하여 있다. 나라의 왕통을 잇도록 하라. 역시 삼국사기 25권 백제분기 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로왕은 내가 어리석고 멍청해서 속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 게 맞아. 하지만 아들아, 너는 당연히 도망가서 우리 백제의 이 명맥을 잇도록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의 후회는 너무 또 늦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7일 만에 북성, 풍납토성이 함락이 됐고요. 남성인 몽천토성으로 몸을 피했던 계로왕은 그곳마저 함락당하면서 자신의 신하였던 걸루와 만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왼쪽이 몽천토성의 과거의 어떤 사진, 뭐 과거라고 해봤자 1960년, 70년대인데, 그리고 오른쪽이 풍납토성의 그 과거의 모습 사진이에요. 답사여행의 길잡이,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통해서 이런 건루와 만년을 비난하게 되는데, 왕이 성을 나가 도망치자 고구려 장수 건루 등은 왕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 왕의 얼굴을 향하여 3번 침을 뱉었다. 침을 뱉을 거면 절은 뭐하러 했어요? 어쨌든 이어 그 죄를 책망하고 계로왕을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 거루와 만년은 본래 백제인이었는데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쳤다. 건루 만년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도망친 뒤에 적병을 인도하여 한때 섬기던 임금을 결박하여 죽이니 그 의롭지 못함이 심하도다. 라고 김부식은 이렇게 자신이 만든 삼국사기라는 역사서에 적어 놓은 거죠. 이처럼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고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비옥한 토지와 또 외국과의 교류도 수월했던 백제는 이른바 바둑 스파이, 도림으로 인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도림은 이처럼 고구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랜 시간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첩자 생활을 하면서 공을 세운 충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백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를 믿고 신임하였던 계로왕을 배신하고 백제의 영토 일부와 계로왕의 목을 고구려에 가져다가 바친 희대의 간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도림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이라는 리스트에 넣은 까닭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것을 충언이라 받아들여 행했던 계로왕에게 도림은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비록 계로왕이 뮤지컬 아랑가 등에서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라는 설화가 전해질 정도로 좀 비화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삼국사기 열전편에 실린 설화예요. 설화. 역사적인 정설은 아니라는 거죠.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차라리 친구에게 속는 사람이 행복하다. 비록 친구에게 속임을 당했더라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은 성실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이 도림 같은 충신이 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를 믿었다가 배신당하여 국토의 일부와 자신의 목숨까지 잃은 계로왕의 입장이 저는 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림을 고구려의 충신이 아닌 백제의 간신으로 선정해서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간신, 영계소문과 연남생, 이 두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